아이텐 코리아 휴스턴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국에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김인태 멀티미디어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티미디어 작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멀티미디어는 어떤 작업인지 궁금해요. 네, 요즘 멀티미디어라는 말이 융합이라는 단어와 함께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팀이 정해지면은 그것을 향한 여러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다양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해서 기존의 예술의 방식이라는 거는 자기가 정해진 코드를 평면이면 평면, 조각이면 조각, 비디오 작업이면 비디오 작업 이렇게 국한돼서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런 영역을 이제 넘나들고 또 다른 내가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영역의 그런 기술들을 또 적극 활용해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더 확대해서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멀티미디어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합뉴스를 보니까요. 그 한국 아세안 센터가 오는 7월 23일까지 제5회 한국 아세안 멀티미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공모전의 주제가 아세안의 의식주로 아시아의 다양한 패션, 장인정신, 식생활, 건축, 문화 등을 소재로 그 아시안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자라고 그 센터는 설명을 했는데요. 김인태 작가도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신죠? 그런 영역에 있다고 봐야죠. 네. 또 그 작품하는 요즘의 태도라는 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이런 어떤 인플루언스 이런 흐름에 전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계속되는 그런 어떤 질문이고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멀티미디어 작가시라 그런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멋있으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김인태 작가는 조각가이면서 또 캔버스의 회화 작품도 하시고요. 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설치 작업도 했는데 어떤 작가 명칭으로 불러야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현장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말로 하면 이제 커팅 에지라 그러는데, 커팅 에지라는 게 이제 가장, 시리어스하고, 네. 가장 뭔가 칼 끝에 날에 있는 네. 그런 어떤 더듬이를 네. 가장 많이 세우고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멀티미디어 작품은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하더라고요. 참 친숙해요. 그렇죠. 그냥 기존의 돌이나 철, 또 아니면 비디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신소재, 우레탄이라든지, 라텍스, 또 그런 소프트하고 하드한 재료를 섞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조명을 하느냐 또 그냥 이렇게 버려진 그런 재료 가지고도 얼마든지 믹스해서 또 새로운 그런 차원을 또 열기도 하고요. 다양하다고 봅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요. 한국 화단의 경향과 그 세계적인 화단의 경향을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또 30대에 미국에서 5년 동안 유학도 하고 거기서 활동도 좀 했었고요.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럽이나 또 중국, 일본 전시도 같이 하면서 사실 그런
핫한 그런 현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90년대, 2000년대에 그런 모든 헤게모니를 사실상 미국이 이렇게 쥐고 있었다 치면은 지금은 또 그 기운이 뉴욕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침체돼 있고, 영국이나 요즘은 중국, 이런 데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뭔가, 특히나 이 비주얼 아트의 그런 어떤, 활동들이 훨씬 더 이렇게 왕성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중국이라는 데가 뭐 경제적인 거 뭐 여러 그런 이유 때문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이제 다시 눈을 뜨고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또 일본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세계적인 작가들을 이렇게 양산해내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려니와 사실은 그 문화적으로 그 일본과 거의 대등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중국한테도 밀리고 일본에도 밀리고 하는 저 상당히 이렇게 슈링크돼 있는 그러한 태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참 고민도 많고, 또 문화적인 어떤 축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떤 산업이고, 이게 중차대한 국가적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인데, 그러한 것이 너무 지금, 미약하기 때문에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학생들은 주로 뭘 가르치고 계세요?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갓 20대 들어온 학생들서부터 이제 또 사회 진출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러한 문제, 예술가로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그 얼마나 성공할지는 아직은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문화는 산업이고 당장 이것이 그 어떤 재화로 활용되지는 않지만 향후 IT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주도해 나갈지 안 나갈지도 지금 미지수이고요. 그랬을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이라는 거는 문화의 이런 찬란한 그런 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현대적으로도 각색을 잘해서 그것이 디자인이 됐던 뭐가 됐던 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을 계속 밭을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잘 배워서 미래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우리 김인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 멀티미디어 작가라고 해서 조금 전에도 사과나 배추, 마늘 등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소재를 갖고 만드시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작품을 하셨어요? 첫 번째도 그때 젊었을 때는 시대가 그때는 전두환 시절이었었고요. 해서 그런 그때 어떤 그런 좌파적인 성향이랄까요?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했다고 치면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유행도 따라봤었고 여러 가지 따라봤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적인 어떤 그런 조용 언어,
도대체 해외에 나가서 작품을 했을 때 뭐 다랑아리 이런 어떤 주제 말고도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 찾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사과가 됐던 뭐 배추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와서는 글씨로 한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조형적으로 뭐 시읒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다든지 해서, 그러면서도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우수성이 그렇게 흐트러져 놨을 때도 그 텍스트를 잃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구조의 힘이 있더라고요, 한글에. 그래서 한글을 가지고 뭐 디자인 쪽 분야에서도 많이 뭐 거론을 했었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파인아트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얼마만큼 또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지 저도 지금 상당히 모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험 중에 계시면서 사과, 배추, 책,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작품을 하시는데요. 그 일관된 주제의식은 뭐예요? 일관된 주제의식은 어찌됐든 그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의 어떤 그런 룰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내면은, 저희는 항상 그런 어떤 따로 떨어져서 다른 각도에서 항상 저런 비전들이 어떤 식으로 잘 행해지는가를 어떻게 보면은 워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걸 보고 그것이 혹시 잘 되더라도 그런 것을 뒤집어 보고 반추해서 보고, 또 앞으로 향후 일어날 어떤 그런 비주얼이 됐던 어떤 씀이 됐던 의미가 됐던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보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예술가의 태도가 항상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책과 십자가가 나타내는 숭배의 연작들이 상당히 메시지가 강해요. 그렇죠. 그 문제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미술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뭉쳐 가지고 한 부분을 베어낸 다음에 그 베어낸 부스러기를 가지고 그거로 최근에 한 작품에는 뭐 십자가를 만든다든지요. 십자가의 의미는 뭐 종교적인 어떤 상징을 그냥 심벌로서 사용한 건데요. 그것이 심지어 예술의 어떤 그런 사회 전복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맹목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숭배 관련한 것처럼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또 예술도 예술의 그 딜레마를 안고 가는 그런 요인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비판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다른 책에서는 또 뭐 마오쩌둥의 전기책을 이제 798 그 중국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 중국에서는 뭐 거의 마오쩌둥이 종교가 될 정도로 실제로 종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숭상하는. 그러고 우리가 이제 성경책 집안에 하나씩 가지고 있듯이 집집마다 마오의 전기가 다 하나씩 있고, 뭐 책방을 갈 때마다 그 사람의 책이 다 도배가 돼 있고 했을 때 빨간 색깔로.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쿼러를 4분의 1을 잘라내고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저는 달러 이미지를 조각을 해서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발상적인 뭐 마오가 사실 그 사회주의의 어떤 이념은 자본주의하고는 아주 별개의 문제였는데, 사실은 그 마오쩌둥 그 자체가 지금 자본주의로 가는 어떤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그런 어떤 미디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제 작품의 어떤 소스로 작용을 하고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예. 네, 마오쩌둥 시대에는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벌어서 나누자는 그런 게 공산주의의 본질인데 지금은 그게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시샘 말로는 자본주의보다도 더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또 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뭐 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사회주의고 자본주의고 다 떠나서 사실은 그 인간의 그 문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부패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척결해하고 그것을 좀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중국이 사회주의를 하면서 사실은 못 견디고 지금 자본주의화 되면서 그런 공동 소유의 개념이 무너지고 사유 재산을 이제 사유와 재산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은 지금 이런 붕괴가 일어나고 또 사실은 한편으로 윤택한 생활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누리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을 바라다 봤을 때 그러면은 그 마오쩌둥의 그 전기가 바이블처럼 가지고 있는 그 전기가 사실은 향후 또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역발상적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주창했지만 그것이 자본주의의 어떤 아이콘으로 다시 이렇게 변환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작품화해 냈습니다. 공산주의의 아이러니를 예술가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한 작품이겠네요. 지금 갈 길이 먼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교수님의 추천곡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죠? 예. 제 작품하고 잘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와인하우스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I'm No Good이라는 음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추천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